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선관위에서 수치를 조작하고 또 선관위 특검법을 통과했는데 여기에 대한 정치권 그 파장을 정밀 분석해드리는 그런 순서를 갖겠습니다. 6.3 지방선거가 끝난 지 2달이 벌써 지났습니다. 선거 관리의 공정성을 둘러싼 파문은 오히려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투표함이 닫히고 개표가 진행된 이후 시도 선관위 및 중앙선관위 전산망에 기록된 투표자 수가 서로 맞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에서만 해도 행정동 10곳에서 무려 8곳에서 해당하는 숫자가 선거구에서 숫자가 달라졌다는 건데요. 게다가 오류가 발생하자 중앙선관위가 오류를 바로잡는 대신에 다른 투표소로 숫자를 나누어 입력하라 라는 그 취지의 지침을 내렸다는 내부 보고서까지 폭로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선관위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낱낱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연합뉴스가 분석해 보도한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투표소별 시간대별 투표자 수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시내 427개 행정동 가운데 투표 마감 당시 수치와 개표 뒤 최종 공개된 수치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무려 337곳이었습니다. 비율로는 78.9%, 거의 뭐 80% 가까이 됐죠. 10개 투표소 가운데 8개 투표소가 투표자 수 통계가 조작되거나 틀어졌다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 관악구 삼성동 같은 경우는 오후 6시 마감 인원이 7,680명으로 발표했는데 개표 결과표에서는 7,299명으로 기록됐습니다. 즉 한 381명이 투표자 수가 증발했던 겁니다. 또 성북구 삼성동에서는 삼선동입니다. 184명이 감소했고 광진구 구이일동에서는 오히려 177명이 증가했습니다. 또 중랑구 묵일동은 157명이 증가하고 강남구 개포 이동에서는 147명이 투표자 수가 증가가 됐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즉 선관위 측은 이에 대해서 시간대별로 투표자 수는 입력과 취합 시 차이가 발생하는 잠정 수치다. 다만 최종 투표자 수는 개표 완료 후 확정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이렇게 엉터리입니다. 이거는 단순 통계상 오차라는 주장이죠. 하지만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투표함이 봉인된 이후에 표수가 줄어들거나 또 늘어나는 그런 상황을 우리 투표자 또 유권자는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작이고 부정선거라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조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즉 단순한 시스템 착오라는 선관위 해명을 뒤흔드는 결정적인 폭로가 나왔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김원혜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중앙선관위 내부 보고서인 투표자 수 착오 입력 관련 사항 보고라는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즉 문건을 살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선거 당일 즉 6월 3일 오전 10시 20분경 충청북도 선관위는 진천읍 제2투표소의 투표자 수가 과다 입력되었다면서 중앙선관위에 처리 방안을 문의했습니다. 자, 한 곳의 수치를 드러내면 진천군 전체 투표자 수가 갑자기 줄어들어서 외부 의혹을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선관위가 내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즉 수정을 거부하거나 제대로 고치는 대신에 초과 입력분을 인것 8개 투표구로 분산하여 나누는 방식을 안내했습니다. 이걸 또 엑셀 파일을 만들어서 예시로 전달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앙선관위에서 조작적으로 총체적인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이지 않겠습니까? 이것 말고 더 확실한 증거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역 투표소에서 별로 나눈 거 보면 충북 진천군 진천읍 제2투표소에서는 오전 10시경에 과다 입력된 거를 8개 구에 분산하는데 선관위 승인 지연 등으로 실제 수행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 김포시 구례 2투표소에서는 차고 입력 지속으로 약 2,000명이 부풀려졌습니다. 또 구례동 전체 투표 보고 내용은 9건을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시스템만 수정하여 입력하고 이력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산 담당자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8월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에서 중앙선관위는 자신들이 발표한 시흥시 오전 9시, 10시 투표율과 실제 투표율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세 번째 조작 사례가 밝혀진 셈이죠. 또 김현애 의원은 9시 투표율 집계 및 발표 당시 시흥시 정왕동, 연선동, 능곡동의 투표자 수가 3,612명이 누락됐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김현애 의원은 이를 두고 의도성과 구체성, 반복성을 가진 명백한 선거 조작 범죄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 국민의힘, 우리 보수당에서 좀 유리한 투표를 받았고 선거에 어떤 도움을 좀 받았다고 생각하면 민주당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자, 현재 검경합동수사본부는 통계 조작을 주도하거나 지시한 것으로 의심받는 중앙선관위 관계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특검이 나서야 될 차례입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특검이 나선다는 그런 소식과 또 뉴스가 나도니까 먼저 선수를 쳐야 되겠다 하면서 중앙선관위의 이런 통계 조작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가만히 있던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왜 이제 나섰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선관위 특검법을 반대하는 개혁신당의 이준석과 그 무리들의 꼼수를 또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얄팍한 정치셈법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난달 30일 우리나라 뉴스가 많았습니다. 정시가 역대급으로 폭락했다. 역대급으로 또 폭등하고 또 그날 검경 우리 수사가 분리되면서 검사의 그 보안 수사권을 폐지해버리고 사실상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버리는 금수완박이 되던 검찰의 장례식이 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날 국회 본회의 대한민국 선거관리 사상 초유의 선관위 특검법이 재석 228명 중에 226표, 즉 2명 빼고 다 찬성했습니다. 압도적인 수치로 가결됐습니다. 근데 그 반대한 2명이 누구일까? 누구일까? 국민의 참정권이 짓밟힌 거대한 부정선거 의혹 앞에서 오직 자기 정치적 셈법과 안위만 계산하면서 손가락을 두드렸던 두 사람의 정치인, 바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이주영 의원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우리 국민들은, 특히 청년들은 투표소에서 투표지가 모자라서 유권자가 팔을 동동 구르고 있고 전산망 투표수가 고쳐지고 숫자가 마사지된 상황이 선관위 내부에서 보고되고 온 나라가 지금 참정권 훼손된 걸로 분노하고 이 40도가 넘는 폭염에서도 청년들이 멈추지 않고 부정선거, 재선거, 또 당일 투표, 수개표를 외치고 있습니다.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 특검을 하자는데 반대를 한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정말 이 비겁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준석 의원은 자기가 내뱉은 말에 도그마에 빠졌습니다. 부정선거가 아니고 부실선거다. 그리고 부정선거에 빌미를 준다. 늘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얼마 전에 전한길 강사와 또 펜앤마이크에서 주최한 우리
부정선거 토론에 대해서 이준석은 굳이 부실선거라고 합니다. 부정선거 토론에서 이준석은 부정선거는 없다. 부실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의도하지 않았다. 그리고 기획하지 않았다. 우연히 일어난 어떤 파편의 일부이다. 부실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가 반대표를 던지고 내놓은 변명이 기자들이 취재를 했겠죠. 왜 반대표를 던졌냐. 이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한 얘기가 이렇습니다. 위철한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대한변협회장 출신인데 특검 추천 주체에 대한변협이 들어가 있으니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참으로 기가 차고 어처구니 없는 얄팍한 변명을 드러내면서 특검을 반대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왜 그런지 아세요? 개혁신당이 특검의 검사들을 추천해야 되겠다. 그게 관철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만을 품고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아니 본인이 특검의 검사를 추천하는 일과 특검을 반대하는 일은 다르죠. 국민적인 관심사가 모인 이 상황에서 의혹을 풀자고 특검을 하자는데 특검을 반대하는 이유가 본인이 추천하는 검사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건 부차적인 문제죠. 특검은 일단 찬성을 하고 국민적으로 왜냐하면 국민들이 다 찬성하자고 하니까 압도적으로 국민들이 특검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특검은 반대를 던지고 자기 정치를 위해서 자기가 추천하는 검사를 집어넣기 위해서 특검을 반대했다. 여러분들에게 앞뒤가 맞는 얘기입니까? 국민들이 찬성을 하면 일단 특검은 찬성을 하고 그 다음에 특검을 추천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죠. 그런데 교섭단체끼리 특검을 추천하고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뭐 교섭단체는 20명의 국회의원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한 3명 있는 그런 국회의원 가지고 자기들이 특검을 추천하겠다. 그럼 국민의힘 110명이나 되는 그런 제1야당은 핫바지로 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준석 의원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반대표를 던졌는지 솔직히 국민 앞에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권자의 주권이 훼손된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 추천기관 들먹이면서 또 특검을 누가 추천해야 된다는 그 주도권을 가지고 특검 자체를 반대한다? 이걸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준석 의원의 정치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대의와 어떤 명분 그리고 나아가야 될 방향을 상실한 채 늘 표계산하고 자기 정치 또는 자기 정당이 유리한 것만 늘 취해왔습니다. 국민들은 그런 정치에 신물나가 있습니다. 속마음은 뻔한 것 아닙니까? 그동안 이준석 대표가 주장해온 부정선거 음모론 타파라는 본인만의 도구마에 스스로 갇혔습니다. 얼마 전에 이 부정선거가 선거 조작의 서술 드러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렇게 선관위에 말이야 부정선거 음모론자들한테 빌미를 주지 말라고 했는데 빌미를 줬다. 이제 부정선거라고 해도 할 말이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도 부정선거가 아니고 부실선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올림픽공원에 한 번이라도 갔던 우리 청년들, 또 그 현장을 지켰던 많은 우리 국민들, 지금 이 40도가 넘나드는 폭염 속에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선거 수개표를 외치는 우리 애국 시민들, 이준석의 이 부정선거가 아닌 부실선거라는 말에 그 어떤 국민이 동의하고 또 공감하겠습니까? 현장에서 명백한 부실 관리와 전산 조작 정황이 지금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특검이 시작되면 그 정황은 이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그런 수준이 될 겁니다. 새로운 역사의 변곡점이 나타날 겁니다. 3.15 부정선거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썼듯이 2026년 8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자기가 과거에 한 말이 있으니 자존심을 굽히지 못하고 끝까지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되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정말 꼼수 중에 꼼수고 이거는
국회의원의 배지를 내려놔야 됩니다. 너무나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 순수한 대학생들한테 부끄럽게 사과해야 될 일입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내세웠던 것이 뭡니까? 자기가 자랑 삼아 내세웠던 것. 바로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던 2030 세대의 특히 청년 세대의 지지를 받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이준석을 지지하느냐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런 행태와 그런 말, 그리고 그런 인식이 스스로 2030 세대의 어떤 생각과 너무나 배치된다는 걸 이준석은 이제 알기 시작할 겁니다. 올림픽 공원에 나가서 참정권 소를 외치며 폭염 속에서 싸우고 있는 청년들을 향해서 그동안 뭐라고 했습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낙인 찍고 외면했습니다. 그 정말 순수한 청년들한테 올림픽 공원에 가서 유튜버 쇼츠 좀 남기려고 갔다가 말이야. 청년들이 이준석 나가, 이준석 꺼져 라고 소리를 들으면서 아직도 그 사람들한테 부정선거 음모론자라고 합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음모론자입니까? 뭐가 아쉬워서 그 사람들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만들고 있겠습니까? 뻔히 눈앞에 보이는 선관위 비리와 조작 정황도 외면한 채 본인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준석. 그게 본인이 한 말이 이제 들통이 나고 거짓이라는 게 들통 날 것 같으니까 특검에 반대표를 던진 이준석 대표. 빗나간 현실 감각이 정말 안쓰럽고 가정스럽습니다. 이제 본인의 오만함으로 자신의 가장 큰 우군이라고 생각했던 청년지청이 이제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실제로 우리 지역구에서 우리 국민의힘 청년 지원자들이 많은 전화가 옵니다. 이준석 버려야 된다. 이준석과 차별화되어 있는지를 검증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이걸 완성해야 됩니다. 개혁신당이 과연 내후년 총선까지 버틸 수 있는지 우리 국민들은 정말 아주 의문스러운 시선으로 쳐다볼 것입니다. 이런 정당은 제가 볼 때 우리 국민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더 과간인 것은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정말 일부 정말 쪽팔려서 좀 얘기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민주당 의원들이야 현재 우리 선거 시스템 즉 부정선거로 좀 덕을 봤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우리 뭐 특검이라든가 굉장히 소극적이었죠. 또 선거관리위원회 조사하자 그러면 계속 선관위와 한편이 돼가지고 우리 대법원장들하고 같이 선관위를 계속 옹호해 왔죠. 오케이.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뭐 일부 의원이 특검 표결에 불참하고 도망쳤다 칩시다. 그런데 국민 참정권을 지키겠다고 나서는 이 마당에 야당, 특히 국민의힘 제1야당에서 해야 될 마땅한 책무를 지고 있는 국회의원 그중에 10명이 표결에 아예 불참해 버렸습니다.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지금 SNS와 지지자들 사이에서 불참자 명단이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엄청난 분노를 사고 있죠. 공교롭게도 이 10명의 면면을 살펴보면 전부 친한계이거나 또 오세훈 시장과 가까운 인사들입니다. 오케이, 정치를 개파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 참정권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기본 중의 기본 이 참정권이 훼손되었는데 개파를 생각하고 자기 개파의 유불리를 생각하면서 이 특검에 반대한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분석하면 이렇습니다. 자, 특검에 반대표를 던지자니 지지자들과 유권자들한테 선관위 방패막이냐라는 그 엄청난 공격을 당할 것 같고, 그래서 뭐 정치적으로 매장 당할 것 같고, 또 그 뭐 이준석은 반대표를 던졌죠. 그러니까 지금 뭐 자기 이제 스스로 정치적인 뒷감당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얘들은 부탁에 나서나 찬성표 반대표도 못 던졌죠. 그리고 또 찬성표를 던지자니 단식과 투쟁으로 특검법을 이끌어낸 장동혁 대표 체제에 공을 넘겨주는 것 같아서 배가 아팠을 겁니다. 이런 얄팍한 술수로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소름 돋지 않습니까? 자기가 특검을 추천하지 못한다고 특검에 반대표를 던지는 이준석이나 이주영 의원이나
또는 얄팍하게 장동혁 대표 자기와 계파 싸움을 하고 있는 정치적 또 주류와 비주류에서 당권 싸움을 하고 있는 장동혁 대표한테 정치적 공이 넘어간다고 생각해서 이 특검 표결에 불참하는 한동훈계나 뭐 대동소이합니다. 너무나 소름돋는 이런 얄팍한 정치인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국민의 따끔한 심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재미있는 거는 특히 배현진 의원, 박정훈 의원, 좀 미안하지만 참 국민의힘 의원 소속입니다. 그런데 한동훈계죠. 이 두 의원을 거론하는 것은 바로 이 두 사람들이, 특히 배현진 의원은 바로 그 올림픽 공원이 본인 지역구라는 겁니다. 박정훈 의원은 바로 옆 지역구 아닙니까? 이 두 달 가까이 올림픽 공원에서 청년들이 그리고 시민들이 4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 속에서도 피눈물을 흘리면서 투표함을 사수하고, 그리고 부정선거 재선거를 외치는 이 마당에서 현장에 얼굴도 한번 내비치지 않았다. 그리고 심지어는 올림픽 공원 시위가 시작될 때 이 두 사람은 나란히 일본으로 여행을 갔다는 그런 뉴스가 나돌았죠. 그리고 소문도 나돌았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본회의 표결마저 불참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 없죠. 자, 투표소에서 표가 모자라 투표를 못한 황당한 사건. 전산망 통계 마사지가 일어나고 또 통계가 조작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뭐 그럴 수도 있는 일 정도로 보입니까? 이 두 의원에게는 그렇게 한가합니까? 자기 지역구에서 벌어진 일인데. 자, 그리고 이 두 의원은 적대감의 우선순위가 이재명 정권의 선거 의혹 또 부정선거 의혹보다는 우리 같은 당의 장동혁 체제를 끌어내리는 또 장동혁 대표의 공을 깎아내리는, 그런데 자기의 우선순위가 있다면 이건 야당 의원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이중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비겁한 자들이 도망치고 발을 빼려 했지만 결국 국민의 분노가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누가 했다는 게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올림픽 공원에 있는 청년, 애국 시민들이 바로 특검법을 통과시켰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 출범하는 선관위 특검은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특검보 5명이 투입되는 역대급 규모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도 이제 특검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자기들이 요거들 먹을 그런 막다른 골목에 몰렸거든요. 그리고 부정선거 업무론자가 아니라 부정선거를 치른 공동주범으로 몰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역대급 특검에 동의를 해줬느냐. 그간에 민주당이 우리 국민의힘을 내란 그러면서 온갖 특검을 다 가동했습니다. 심지어는 종합특검이라고 해서 별 희한한 특검을 만들어가지고 뭐 해병대, 순직 해병 그 장병 특검이라든가 김건희 특검이라든가 온갖 우리 국민의힘을 모욕하려고 하는 그런 특검을 만들면서 어마어마한 특검의 숫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수사하고 싶은 그런 대상에는 이런 특검을 통과시키고, 정작 국민적 의혹이 있는 선관위 특검에는 작게 규모를 이렇게 하면 요거도 먹겠죠. 그러니까 자기들 수준에서 만든 특검이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선관위 특검이 와, 이거 엄청난 일을 해냈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민주당이 만든 온갖 특검의 평균 규모입니다. 자, 또 수사 대상은 이렇습니다. 전산 조작 및 통계 마사지 한 걸 우리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선관위에서 절차적 위법성과 직권남용을 한 부분이 있는지, 또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은폐하고 조직적으로 비호한 바가 있는지, 이번에 법원장들이 선관위원장들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판사들이 조직적으로 비호하고 또 은폐했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관위 내부 비리, 이거는 뭐 이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외유성 출장이라든가 부정 채용 의혹이라든가 수의계약
뭐 의혹 같은 거 이건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특검을 선관위 내부 비리에 자꾸 국한시키고 그런 문제들을 폭로시키면서 선관위가 부정선거가 아닌 약간은 좀 비리 집단 이런 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질이 좀 다르죠. 이것을 수사하자는 게 아니라 선관위와 관련해서는 부정선거, 또 서버, 전산 조작, 그 다음에 특히 사전선거에 대한 의혹이 짙습니다. 이거 분명히 수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수사 범위를 좀 뭐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명확히 그 대상을 좀 더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국민의힘이 밀려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이미 선관위 핵심 관계자들을 피의자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출범할 특검은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누가 수치 조작을 했는지 또 누가 시스템에 손을 댔는지 또 그것을 만약에 시켰다면 누가 시켰는지 또 유권자의 표가 사라졌다면 왜 사라졌는지 철저히 밝혀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서버는 괜찮다. 이때까지 그랬죠. 조작은 없다. 부정선거가 아니라 부실선거였다. 온갖 선관위를 비호하는 말들이 난무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 표가 정당하게 집계되었는가, 투표한 내 표가 정당하게 집계되었는가, 이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직접 민주주의를 못하는 대부분의 나라,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간접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의정치죠. 내가 뽑은 국회의원이 나를 대신해서, 내가 뽑은 대통령이 나를 대신해서 우리나라의 헌법의 어떤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대표권을 주는 거 아닙니까? 뭐 시의원, 도의원도 마찬가지죠. 그런 민주주의 절차가 투표에서 시작됩니다. 그 투표가 흔들리면 민주주의 시스템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러면 그 정권은 우리 국민의 저항권에 의해서 무너져야 합니다.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민주주의 도시 아테네에서는 시민들이 기와 조각의 이름을 새겨서 직접 독재자를 추방하는 도편 배포제를 시행했습니다. 이 제도가 유지될 수 있었던 핵심은 바로 투표 집계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미국 건국의 아버지 토머스 제퍼슨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그 권력의 출발점은 바로 투표함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권력의 출발점이 투표함이다.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국민은 투표함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투표함을 못 믿겠다 그러면 그걸로부터 그 투표로부터 뽑힌 대통령을 못 믿는 거죠. 국회의원을 못 믿는 거죠. 쉽게 말하면 가짜 국회의원이 많다는 거죠. 이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960년 3.15 부정선거 때 국민의 표를 왜곡한 국가 권력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맞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부통령이 자살하고 또 당시 내무부 장관이 구속되고 사형인가 뭐 그런 형을 받았죠. 우리는 이런 역사적이고 비참한 결말을 맞이한 우리 역사적 교훈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 표가 정당하게 집계되는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결국 나라의 뿌리가 흔들립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누구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이 엄중한 역사적 순간에 자신의 소신이라는 도구마에 빠졌어. 즉 부정선거가 아니고 부실이다. 또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어떻고 그리고 모든 부정선거를 파헤치자는 사람들에게 음모론자라고 멍에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런 본인의 도구마에 갇혀서 특검의 반대표를 던진 그런 자들,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지고 주판알만 챙기고 그 다음에 다음 총선에서 어떻게 하면 민주당 텃밭에 유리한 이 상황에서 자기가 그 사람들 표를 가져오느냐라는 표 계산에만 몰두하는 사람들, 이런 자들이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역사가 심판해야 될 그런 자들입니다. 이런 정치인들의 이름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했다가 반드시 다음 선거에서 심판해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선관위 특검이 170일간 이어집니다. 170일간 펼쳐질 특검의 수사 과정을 저 신영락 TV는 가장 빠르고 또 날카롭게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분석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힘을 보태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